저는 올해 4월까지 코이카에서 젠더 전문가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박사논문 프로포절의 일부라서 지금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이걸 들고 왔고요. 저는 그 코이카에서 젠더 전문가로 ODA 프로젝트 사업에서 젠더를 어떻게 사업 구성 요소에 넣는지에 대한 그 활동을 하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이카의 젠더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여성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주류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전략은 다 아시다시피 95년에 제4차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 베이징 선언과 베이징 행동 강령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주요 성평등 달성 전략이고요. 한국은 이제 9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해서 성주류화를 이제 기본 여성 정책으로 채택을 했고, ODA 사업에서도 성주류화를 기본 여성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성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틀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주류화를 채택하게 된 근본에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어떻게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느냐의 맥락에서 이제 성주류화 정책도 나온 거고요. 그 젠더 불평등이라고 제가 지금 제목에 썼는데 꼭 젠더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개도국에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인종 간의 이제 불평등, 성별은 말할 것도 없고 종족, 종교, 성적인 취향, 장애, 교육, 연령 같은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불평등이 이제 교차돼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교차적 불평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이제 만연한 게 젠더 불평등이고요. 젠더 불평등은 이제 여성성, 꼭 여성의 몸을 가져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여성의 역할, 또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남성의 역할, 이게 차별의 근거로 작동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는 이런 차별 해소와 성평등을 목표로 사회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자라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류화가 지금 변화되어 온 과정은 맨 처음에 위드에서 그다음 개두로, 그다음에 성주류화,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이제 정책 전략 틀로 바뀌어 왔는데요. 위드는 Women in Development라고 해서 이제 1970년에 에스더 보스럽이라는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개발해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책에서 이제 썼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다 가봤더니 여성들은 동원만 되지 정말 진정한 참여는 되어 있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고발을 그러니까 배제되어 있다,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개발을 하면 다 남성들을 더 이제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가 나와서 그러면 여성들을 개발에 다 참여시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게 참여였느냐? 사실은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코이카 사업에서도 지역개발 사업에서 이제 여성을 그 사업 구성 요소로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가면 그럼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 피임 교육을 한다, 가족계획 교육을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하면 그 아주머니들이, 농촌 아주머니들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저녁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들을 보양시키니까 역량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들을 오히려 이제 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좀 동원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래서 이게 정말 개발해서 여성들을 임파워먼트 시키고 있느냐, 이런 이제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게드입니다. 게드는 젠더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 게드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위드는 대증요법이다. 문제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증상만 개선하려는 대증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말 개선되려면 권력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그 권력관계를 바꾸지 않은 한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게드주의자들은 방법론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게 또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은
그래서 어떤 걸 제시를 했냐면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려면 사회 모든 구조에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모든 곳에 다 넣어달라. 젠더 요소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유엔이 성주류화를 주요 여성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9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실행, 모든 모니터링 평가에 다 넣어라. 근데 이 모든이 사실은 또 이게 또 다른 함정이 됐다는 거를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좀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95년에 여성발전 기본법을 채택해서 성주화를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2010년에 OECD 다 가입하고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만들 때 3조 1항에 여성, 아동, 장애인 인권 향상과 성평등 실현 조항을 이제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OECD 다 가입을 앞두고 피어리그 받았을 때 젠더를 크로스 커팅 이슈로 국제 개발에 적용하라 해달라고 이제 권고를 받아서 그때 이제 젠더가 ODA 사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국제 개발 관련 조항을 또 삽입을 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는 완전히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가 95년부터 이제 지금 2015년, 2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평가가 지금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성공했다. 한쪽에서는 성주류화는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성공했다는 쪽에서는 성주류화라는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주류화 관련 정책과 기획이 실행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정책과 제도와 사업 기획 등의 성인지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전환적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자. 모저 같은 학자들은 주로 이걸 많이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남성들까지 포괄한 실행으로 더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밑에 이제 쓴 것처럼 더 이걸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보완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실패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학자들은 성주류화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너무 모호하다. 또 이 성주류화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론을 바탕으로 한 기본 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전론적 기본 틀 안에서는 여성들은 취약한 계층이고 도와줘야 되는 계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면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한계성을 지적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성주류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행상으로는 너무 견이가 많다. 예를 들면 저희 포이카에 계셨던 어떤 부장님이 이제 한국의 ODA는 USAID나 뭐 이런 자이카나 큰 ODA 기관이 하는 그 활동에 비하면 이마에 파스 붙여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ODA 프로젝트 사업에서 성주류화 하는 걸 보면 이마에 파스가 아니라 이제 반창고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했다가 되기 때문에 실행상으로도 너무 견이가 많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적은 탈정치화되어 있다. 젠더 정치의 정치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도구화되어 있다. 다른 많은 담론에 포함된 하나의 도구로 축소되어 버렸다. 이런 이 성주류화 정책의 원래 의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선 증발돼 버렸다. 그리고 조직이 너무 아직도 과부장적이어서 저항과 무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담론이라든가 다른 주류화 의제와 충돌하면 축소되고 왜곡된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성주류화 전략이 트윈 트랙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대상으로 한 이니셔티브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프로그램과 기획에 성인지적 구성 요소를 포함시키는 접근법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1995년에 자한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성주류화의 전환적 성질을 모색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두 가지 접근법을 하도록 OECD 닥도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제설정 접근은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거의 모든 실행은 통합적 접근으로 이제 변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이 바로 반창고 하나 붙여줘도 성주류화 했다라는 식으로 변하게 되는 변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트윈트랙 접근의 또 다른 이제 그 구분을 한 이 부스와 베넷 같은 학자들은 성주류화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동등처우와 여성의 관점이 의제 설정 과정
접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젠더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 접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평등한 의자로서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문제의식은 한국 ODA 프로젝트 사업에서 성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구조 전환적 전략이 될 수 있는가? 할 수 있나? 진짜 가능한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는 의제 설정 접근은 점점 사라지고 통합적 접근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91년부터 2013년까지 코이카 ODA 프로젝트 사업을 제가 다 쭉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업은 세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미니카 공화국 미성년 임신 방지 및 여성 보건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 파라과이 이민청 여성부 정보화 사업. 세 번째는 과테말라 소녀의 집 교시설 강화 사업. 마지막 인도네시아 여성능력 개발센터 사업은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키워드가 여성 또 소녀 이렇게 해서 제가 찾은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은 도미니카 공화국 사업은 보건 사업이었고요. 파라과이 이민청 사업은 정보화 사업, 공공행정 사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녀의 집 교육시설 강화 사업은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젠더를 직접적으로 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여성 대상 사업은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CPS를 근거로 해서 이제 개도국에 대해 ODA의 근거로 삼는데요. 이 CPS가 유무상 통합 국가 협력 전략이고 이게 개도국 대상으로 최상의 공적 개발 원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도 그렇고 EDCF도 그렇고 코피도 그렇고 다 CPS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이 CPS가 이제 수립되는 과정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적고요. 어쨌든 그 CPS에서 그 개도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이제 정하고 그 중점 지원 중점 지원 분야를 정하는데요. 이 중점 지원 분야가 거의 5개입니다. 농업, 교육, 보건, 공공행정, 산업, 에너지, 그리고 비중점 지원 분야로 환경하고 ICT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 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코이카 본부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이 5개 중점 지원 분야가 아닌 것은 발굴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굴을 해봤자 이제 탄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젠더 사업이 아예 발굴될 근거가 없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가 ODA 코리아라는 그 사이트에서 뽑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법적 기반이 있고 정책이 있고 중기 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CPS를 양자 ODA의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 CPS가 이제 여기에 젠더가 없기 때문에 젠더 관련 사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사례는 제가 인터뷰를 했던 CPS 연구원의 사례입니다. CPS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느냐를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논의를 할 때 코이카하고 기재부하고 수은하고 이제 만나서 막 얘기를 할 때 중점적으로 두는 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해왔던 것, 그리고 수원국의 요구가 이해가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공여기관들이 잘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젠더 사업은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또 수원국에서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거도 이제 CPS 그래서 근거에 빠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코이카의 사업이 주로 시설 위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다리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이런 건물하고 시설은 사업 효과를 눈으로 즉시 확인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홍보 같은 그런 사업들은 교육 효과를 눈으로 즉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식 개선,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교육, 홍보, 캠페인 위주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 부족으로 사업을 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사업은 또 행정 처리가 많고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서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됩니다. 또 게다가 이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설 위주 사업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작은데 지금 코이카는 운영해야 될 예산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규모를 키워서 이제 인력 부족을 메꾸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기피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다음은 다 당연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인식 부족과 무관심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지금까지 17명을 했는데 인터뷰 대상자들 상당수가 이제 통합적 접근만을 성주요화라고 인식하고 있고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업은 성주요화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사업에서도 여성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굳이 왜 여성 대상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소개한 사례도 이 코이타의 과장님이신데 성주류화를 이제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에 그 안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확산한다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할 때는 다 녹이지 못한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분석한 짧은 거는 제가 보는 과로로는 한국은 이제 OECD 다 가입할 때 그때 이제 부랴부랴 개발협력의 성주류화를 이행하게 된 원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국가가 OECD 다 가입하면서 성주류화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다른 공여기관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OECD 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마련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젠더 사업이 왜 중요한지, 왜 ODA에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정책으로 딱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다른 논의에 스며들지 못해서 이렇게 되게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충분히 스며들 시간적인 여유와 담론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주류화에 대한 개념하고 이해가 ODA 관련한 정부 조직과 기관에 충분히 전파되지 못했고 또 기관 구조에 이제 저항과 무관심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성주류화 사업을 하자, 여성 대상 직접 사업을 하자라고 말을 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 다른 데서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굳이 그런 걸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잘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제가 지금 쓴 건데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